SBS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학원, 콜센터, 교회, 어학원 등 8곳 이상으로 퍼진 데 이어 N차 감염의 고리를 타고 실내 스포츠 시설 등으로 번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오 기준으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11명 추가돼 16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개척교회와 관련해선 7명이 늘어 107명, 도봉구 성심데이 케어센터에서도 1명이 추가돼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와 관련해서도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내달 1일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내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길게는 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어젯밤 담화를 내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다음 단계 행동을 지시했다며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가 머지않아 형체도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사무소 철거를 예고했습니다. 또 향후 대남 행동권을 군 총참모부에 넘기겠다며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당초 김여정의 예고대로 개성공단 철거, 9월 19일 군사합의 파기 등의 순으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청와대는 오늘 새벽 정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김여정이 총참모부의 행동권을 언급한 만큼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을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9월 19일 군사합의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오늘 오후 창녕 9살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 B씨는 병원 입원 중인 가운데 정밀 진단이 끝난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주말에도 평행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의장이 협상을 촉구하며 3일에 말미를 뒀지만 여야 지도부는 공식 대화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일 원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원구성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면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 강점기인 메이지 시대의 산업유산에 관한 전시시설을 왜곡된 내용을 담은 채로 일반인에 공개할 예정이어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에서 한화가 9회 말 터진 노태영의 극적인 결승 끝내기 적시타로 두산에 7대6으로 승리하며 역대 프로야구 최다 연패 신기록 5명을 벗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맑겠고 제주도와 남부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라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새벽과 아침 사이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3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도, 습도는 59%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